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에는 10명의 주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화를 기반으로 캐릭터 한 명을 골라서 과거의 이야기인 프리퀄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팀을 이끄는 리더이자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 워드의 든든한 지원군인 엔지니어 마리아, 근접전에 특화된 최강의 용병 벤더로, 좀비를 죽이는 영상으로 인싸가 된 MZ세대 좀비 킬러 미키, 누구보다 화끈한 전투를 보여준 체인버스, 좀비 소굴의 안내자인 코요테 릴리와 Criminals. Nature Coyote. 난민들을 등치며 사는 치졸한 가드 버트, 여기에 막강한 존재감에 최초의 알파 좀비 제우스도 있고요. 중요도가 그리 높진 않았지만 헬기 조종사 피터스와 금고토리 전문 디터도 있습니다. 스피노프는 보통 인상적인 주변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인공이었던 스콧을 제외한다면 저의 선택은 가장 존재감 있고 과거가 궁금했던 코요테 릴리나 알파 좀비 제우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릴리는 허구 많은 일 중에서 좀비로 가득한 라스베가스 내부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코요테가 되었을까? 제우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최초의 알파 좀비가 되었을까? 이런 내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선택한 프리퀄의 주인공은 코요테 릴리도 알파 좀비 제우스도 아닌 바로 금고터리 디터였습니다. My apologies. How precisely do we do the zombie killing? 아미 오브 더 데드 도둑들은 금고터리 디터를 중심으로 아미 오브 더 데드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리퀄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라스베가스에 좀비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점에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비 창궐은 뉴스 화면이나 주인공의 꿈에만 등장하고 실제 좀비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비 영화의 프리퀄이긴 하지만 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Is it like in a movie film where each one of us has a different skill set and it's only working together that we can pull off that which needs the pulling off? Yes, it's exactly like that.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3대 금고를 턴다는 하이스트 무비의 공식을 기반으로 주인공의 러브라인에 약간의 액션 그리고 코믹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편 영화와는 전혀 다른 꽤나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화의 설정과 구성이 기존의 다른 영화들과 상당히 비슷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에 질린 소심남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미모의 능력자를 만나게 되고 팔자에 없던 모험에 휘말리면서 진정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설정은 원티드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요. 각자의 특화된 능력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서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한다. 이런 구성 역시 오션스 11이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구성입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성이 독특하지도 않다면 넷플릭스는 왜 전편의 수많은 주인공들 중에서 굳이 금고터리 디터를 주인공으로 했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바로 금고라는 아이템이겠죠. 천재적인 금고토리를 주인공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금고를 어떻게 열까? 아마도 이런 부분이 이 영화의 중요한 관람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영화 전반에서 금고에 대한 장면 자체는 꽤나 멋지게 연출되었습니다. 내시경처럼 카메라가 금고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다이얼과 기어가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장면에 끼리릭 철컥 하면서 들리는 이 쇠붙이의 소리들이 육중하고 정교한 금고라는 느낌은 분명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의 3대 금고라는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금고들이 너무도 쉽게 거의 자기 집 번호키 여는 수준으로 정말 허무하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공들의 타겟이 되는 금고는 한스 바그너라는 전설적인 금고의 명인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금고입니다. 파리에 있는 나인골트라는 금고는 세계 금고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쉽다는 금고인데 가능한 조합이 4억 1,300만 개입니다. 프라하에 있는 발키리라는 금고는 2,350억 개의 조합. 가장 어려운 금고이자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의 지크프리트는 무려 70조가 넘는 조합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금고들을 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영화의 러닝타임을 기준으로 라인 골트는 단 2분, 발키리는 중간에 팀원들이 은행에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포함해서 4분, 끝판왕 지크프리트 역시 인터폴의 추격을 따돌리는 움직이는 트럭에서 단 6분 만에 열립니다. 이런 장면들이 시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금고를 여는 데만 걸린 시간은 영화의 러닝타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스파이들이 모인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계획과는 달리 틀어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등장하고, 오션스 11에서도 금고 하나를 털기 위해서 러닝타임의 거의 전체를 할애하는데, 전세계 최고의 금고를 그것도 3개나 열어야 하는 이 영화에서는 금고를 모두 여는데 단 1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3개의 금고가 뭔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고를 그냥 이렇게 귀를 대고 다이얼을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엽니다. 그다지 흥미로울 것 없는 이야기에 기존의 영화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구성과 캐릭터, 좀비 영화의 프리퀄이지만 좀비는 정작 등장하지 않고 핵심이 될 만한 금고털이에서도 아무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영화. 이 영화는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막강한 자본과 영향력, 엄청난 수의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만이 할 수 있는 좋게 말하면 모험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다. 이 영화의 기반이 되는 아미 오브 더 데드는 공개한 지 한 달 만에 720만 뷰를 기록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빨리 소비된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런 영화의 후광이 사라지기 전에 넷플릭스의 자본력과 영향력이 받쳐준다면 어떤 캐릭터, 어떤 이야기라도 최대한 빨리 속편, 프리퀄, 스핀오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극장 개봉과 흥행 수익이 영화계의 판도를 결정짓던 시대였다면 아미 오브 더 데드 도둑들 같은 영화는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극장 수익만으로는 이런 영화의 제작비 회수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영화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 포장되고 어떻게 소비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어쩌면 썸네일과 제목으로 관객들을 홀리는 떡밥 영화의 세상이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 And hit the button with the word subscribe on it. And goodbye. Perfect.